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부대변인 김미주입니다. 1997년부터 매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구, 의사결정, 일, 생활균형, 여성폭력, 고용, 소득 분야별로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여성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께 주요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구와 가구를 보겠습니다. 2020년 여성 인구는 2,583만 5천 명으로 총 인구 5,178만 1,000명의 49.9%입니다. 여성 가구 수 비율은 31.9%로 10년 전 26.1%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여성 1인 가구도 309만 4천 가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합계 출산율입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서울만 따지고 보면 출생률은 0.64명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은 57명으로 최대 규모로 당선됐습니다. 반면 행정을 총괄하는 단체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광역단체장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단체장은 2014년 9명, 2018년 8명에 불과합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증가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광역의원은 98명, 기초의원은 526명, 비례여성 광역의원은 62명, 374명 순입니다. 여성은 주로 비례의원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역량 있는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9년 취업 여성의 가사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24분, 맞벌이 가구인 경우 하루 3시간 7분을 가사 노동에 써야 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각각 49분 54분 순입니다. 2018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1,396건,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습니다. 가정폭력 사범도 2019년 43,576명으로 2013년 대비 2.4배 증가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5,925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이 82.9%를 차지합니다. 1366 여성 긴급전화 상담 건수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가 과거보다 폭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피해자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오죽하면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사후 약방문격의 처벌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 위주의 입법이 절실합니다. 2019년 여성 고용률은 51.5%로 10년 전과 비교해 3.5% 상승했습니다. 이 중 자영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는 77.9%인데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은 48.7%이고 무급 가족 종사자는 8%입니다. 고용률은 늘고 있지만 연령대별로 20대 후반이 높고 30대부터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되다가 40대 후반부터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다시 취업하는 M자형 곡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성비 불균형 해소로 인해 남녀 양쪽에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인데요. 공무원 등의 채용 시험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한쪽의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통계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2030 청년에게도, 남성, 여성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이해 없이 특정 성별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19년 여성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6,358원으로 남성 임금 근로자 23,566원의 70% 이하 수준입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의 수가 워낙 많고 다시 사회에 재진입했을 때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근속연수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공계열이나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20년 발표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에 따르면 여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남성의 중위소득은 3,614만 원인데 비해 여성은 2,47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여성의 중위소득 대비 남성이 2,350만 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이나 제조업의 임금 차이를 한번 볼까요?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여성의 중위소득 대비 남성은 1,249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이 종사한다고 해서 임금 격차가 적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조사 결과 맞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부동의 1위입니다. 그만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얘기겠죠. 성별 임금 격차는 심각한 여성 노인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중위소득 2분의 1 미만의 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 여성 노인 빈곤율은 무려 72.6%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단순히 성별 갈등으로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지, 빈곤 문제와 연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어떠셨나요? 단순히 수치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읽어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조금은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삶에서 보여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냥 덮어놓고 갈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들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신 아닐까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